오늘 말씀드릴 사건은요, 저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는 장면 있죠. 전날 남녀가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내 옆에는 어제 그 여자분이 누워있고, 이게 옛날에 로맨틱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사안인데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너무 전형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심각한 범죄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이 미성년자에게 한 달 뒤 중간간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됐고, 만약에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편의상 A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웹을 통해서 이 사건 피해자 편의상 B양이라고 하겠습니다. B양과 서로 호감을 쌓은 뒤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 것인데, 서로 성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A씨와 B양 모두 서로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피해자, 그러니까 B양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이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중간간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간간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저희가 형법상은 술에 만취해 한가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이고요. 사건과 같이 그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단기형, 그러니까 최소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A씨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셨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상태에서는 관련 자료도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A씨가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간간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같이 술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주장한 부분은 블랙아웃, 저희가 실제로 쉽게 얘기할 때는 술을 먹고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했지만 이후에 그 기억력 부분이 없어졌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술을 드시고 다음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률적 용어 아니면 의학적 용어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의 사건이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해서 무죄를 받고 나서 2021년도 대법원에서 블랙아웃 관련된 법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술을 먹었을 때, 성의가 있었을 때 직전과 직후에 서로 간의 어떤 동선이나 그리고 카톡 내용이나, 이 사건은 좀 독특한 사건이었던 것은 A씨가 본인 핸드폰 녹음 기용을 사용해서 관련 과정들을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지는 않았고요. 뜨문뜨문 녹음이 돼 있었던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 두 사람 간의 주고받은 카톡 내용, 그리고 A씨의 카드 내역으로 해서 동선들을 특정하고,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분이 모든 조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동선에 따른 CCTV나 아니면 택시 운전사 이런 분들에 대한 체증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범죄의 특성상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관련 증거들이 모두 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오셔서 확인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당시에 B양이 집에 들어가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B양 어머님을 법정에 모셔서 관련 내용들 증언을 하면서 그 B양의 진술과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탄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을 갖고 있고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 부분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전체 틀 안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의 사건, 이 사건 같은 B양이죠. 사건이 일어나고 카톡 내용 자체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고 나서 상대방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적으로 지금 상대방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희 사무실 바로 찾아오셔서 초기 대응, 체증 부분과 상대방과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상의하시는 것이 훨씬 문제를 간명하게 그리고 더 순리에 맞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심까지 검사가 항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확정이 됐고 경찰 단계부터 2심 판단까지 총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한테 A씨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 이런 문제가 처음 발생하셨을 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랑 상의를 하시고 더 저희 조력을 받으셨다면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사건을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